시간 여행에 접근하다 보면 점점 판타지에 가까운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게 된다면 페어리테일이 트루테일이 되는 접점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시간 여행 두 번째 편, 양자 포털과 지저세계입니다. (2015년) 포브스지는 차세대 아인슈타인의 후보자 5명 중에 폴란드 출신의 이론 물리학자 니코뎀 포플라브스키를 선정했습니다. 그는 블랙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합니다. 그의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미분학으로 해석한 리만 기하학에 이 대칭 변수를 추가하는 리만 칼탄 기하학을 사용합니다. 대칭하는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관찰할 때 시공간의 왜곡, 비틀림의 변수값은 0이 되는 로렌츠 대칭을 이룬다. 자, 이 이야기를 더 쉽게 말하자면 비틀림 상태에서 비틀림 상태를 보면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우주의 블랙홀 안에 블랙홀이 있으며 우리는 이미 블랙홀 안에 살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가설이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생소한 용어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ER은 EPR. 이 공식은 제한자의 이름이 모두 들어갑니다. ER은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EPR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 제안한 양자 얽힘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분리된 공간의 양자의 얽힘 상태는 대칭된 블랙홀 사이의 브릿지, 웜홀로 연결되어 있다. 입자와 반입자의 중간 단계, 반물질 상태를 가진 입자를 마요라나 페르미온이라고 부릅니다. 힐버트 공간 차원을 L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수식으로는 2의 2분의 n승으로 나타냅니다. n값은 선형 대수학의 항등 행렬로 표현하는 것을 SYK 모델, 양자다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공식의 제한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공식이 복잡하고 랜덤한 양자 얽힘의 연결 상태를 푸는 공식인 것이죠. 2022년 11월 30일 하버드 자연과학법칙센터의 다니엘 자페리스와 8명의 과학자들은 구글의 53큐비트 양자 컴퓨터 시카모 프로세서를 이용해 9큐비트 체제의 164개의 2큐비트 게이트로 SYK 모델 2차원 중력 시스템을 적용해서 양자가 웜홀을 통과하는 가상 실험에 대한 연구를 네이처지에 발표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실험의 결과는 양자 순간이동, 양자 텔레포테이션,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하게 되는 타임머신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을 조종하는 시간 여행자들이 남긴 증거는 존재할까요? 미국의 유명 미스터리 라디오쇼 Coast to Coast AM의 호스트인 아트벨에게 1998년 7월 29일 시간 여행자의 첫 번째 팩스가 도착합니다. 두 번째 팩스는 10월 28일에 전송됐습니다. Dear Art, I had to fax when I heard other time travelers calling in from any time past the year 2500 AD. Please let me explain. Time travel was invented in 2034. Offshoots of certain successful fusion reactor research allowed scientists at CERN to produce the world's first contained singularity engine. 이후 2000년 11월 2일 이 timetravelinstitute.com 포럼에 Time Traveler Zero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미스터리의 가장 유명한 인물 존 디터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2036년의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이다. 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인이다. 미국은 2008년 내전을 겪게 된다. 2004년부터 올림픽은 취소되고 2040년에
다시 재개된다. 2015년 러시아가 핵전쟁을 일으킨다. 인류는 핵전쟁을 겪은 이후 그 이전보다 퇴보된 문명에서 생활한다. 나는 2038년에 발생한 유닉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M 5100을 미래로 가져가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 존 티터의 예측 중에는 걸프전의 발발, 광우병, 중국의 우주 개발과 같이 맞는 내용도 있지만 주요한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존 티터는 자신이 미래에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예측을 밝히면서 사건에 따라 무한하게 분리되는 평행우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어떤 현상도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내놓습니다. 존 티터의 주장은 그 진위와 관계없이 많은 대중들에게 평행우주와 시간여행 패러독스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존 티터가 시간여행에서 발생되는 사건의 인과성이 파괴되는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 티터가 최초로 시간여행을 설정한 연도는 1975년, 그리고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해였던 1998년을 방문해서 자신의 가족을 만납니다. 2001년까지 활동하다가 다시 1975년으로 돌아간 뒤에 자신의 타임라인의 미래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여행은 같은 타임라인의 평행우주 내에서 최초로 설정된 시간 이후로 동기화된다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실험의 알프레드 비렉이 이 1943년도 엘드리지오로 돌아간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2008년 이탈리아 미스터리 TV쇼 보이저는 미국의 사립탐정 마이클 린치를 고용해서 존 티터에 관련된 인물을 찾아냅니다. 그는 플로리다 키시미에 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인 레리 하버입니다. 그들이 받는 의혹은 컴퓨터 전문가였던 그의 동생과 아들이 존 티터를 가장해서 인터넷에 글을 남겼다는 것이죠. I'm Larry Haber, attorney for the John Teeter Foundation. This is my son Brandon and my brother Richard, who lives up in New York and is visiting us this week. My son has been involved with this for a long time, and I can't even imagine why they keep thinking he's John Teeter, but he's not John Teeter. And my brother was visiting a year ago, and when I did an interview for Italian television, and all of a sudden they all thought he was John Teeter. Now, they're both involved in the computer industry side of things. My son is going to be doing flight software for United Space Alliance in Houston, and my brother is an IT administrator. So I can see some people having some type of connection. They are not John Teeter, and quite frankly, they're getting way too many emails. I'd like that to stop. Okay, so is it true that you are attorney for a woman who claims to be the mother of John Teeter, a time traveler? That's correct. Have you ever met this woman before? I have, but I have nothing that I can use or verify anything to anybody. 자,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존 티터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는 타임머신에 관한 기술적인 다이어그램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기장을 왜곡시키는 이 장치의 기술적인 내용은 이 현재 지식으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데이터 클라우딩 회사의 최고 책임자였던 메릴린 풀맨은 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2006년도 미국 특허 출원까지 했습니다. 존 티터는 이 기술은 2034년 이 CERN에 의해서 개발되었다고 밝힙니다. 이 타임머신을 CERN과 연계해서 설명한 사람이 존 티터가 최초입니다. 그는 타임머신을 1966년형 쉘비 코벡과 포드 F100 트럭에 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드로리안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실린 타임머신의 작동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타임머신의 설정 시간을 입력하면 시간여행 장치는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출구를 가지는 블랙홀을 형성시키는데 이것의 주변의 빛을 흡수하면서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순간이동을 하게 된다. 앞서 설명해드린 양자 텔레포테이션 방식이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BM 5100이 꼭 필요한가? 이 존 티터의 할아버지는 이 컴퓨터의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1975년도에 출시된 IBM 5100은 16비트 1.9MHz 프로세서 기반의 팜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16에서
64KB,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램 용량을 가진 세계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였습니다. 출고 가격이 19,500달러, 당시 이 런던 시내의 집값을 상회하는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이 컴퓨터의 특징은 부호를 사용해서 문자를 정렬하는 Array Oriented Programming과 베이직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래의 핵전쟁에 사용된 EMP 공격으로 이 수많은 컴퓨터가 파괴되고 1970년부터 사용된 314 UTC의 로컬 시간 설정은 2038년이 되면 21억 5천 초 이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32비트 연산은 이 시간을 계산하지 못한다. 이 과거의 Y2K, 이 밀레니엄 버그와 유사한 문제죠. 실제로 IBM 핵심 개발자 중에 한 명은 IBM 5100은 시간 설정 오류를 해결하는 시스템 360 어셈블리 에뮬레이터라는 숨겨진 레거시 코드를 내장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존 티터가 IBM 5100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시간 여행을 통해 사건을 조종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른 정보가 중첩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미국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였던 피오나 볼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1980년대 감옥에서 사망해서 미망인이 추도식을 하고 장례식까지 치르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델라는 실제로 1990년에 출소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까지 당선된 뒤에 2013년에 사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된 기억을 블로그를 개설해 올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이 500명이 더 등장합니다. 대중의 집단적 착각, 이 false memory, 피오나 블룸은 이것을 만델라 이펙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델라 이펙트는 아주 사사로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스타워즈 다스베이더의 대사나 C-3PO의 오른쪽 다리색이 골드색이었나 실버색이었나, 이 007 문레이커에 등장했던 돌리 역의 여배우가 교정기를 했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만델라 이펙트의 유명한 케이스는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행우주와 만델라 이펙트의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중세의 마법사는 수정구나 마법 거울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이미지나 잠재의식의 영역을 투사해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것을 오컬트계에서는 스크라잉이라고 합니다. 매직 루킹 글래스. 자, 이것을 만들어내는 과학적인 시도가 존재했었다. 이것이 바티칸 타임머신 크로노바이저입니다. 1972년 5월 베네딕트 수도의 수도사인 펠레그리노 에르네티는 이탈리아의 유명 주간지 라 도메니카 델 꼴리에로와의 인터뷰에서 크로노바이저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펠레그리노 에르네티의 이력은 아주 특이합니다. 음표를 사용하기 이전의 고대 음악 프리폴리포니의 최고 학자이자 언어학자, 물리학자, 그리고 엑소시스트였습니다. 이력만 보면 거의 파우스트 박사 수준이죠. 에르네티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연구하는 도중 크로노바이저의 아이디어를 처음 도출했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우주의 양자적 파동은 특수한 과학적 장치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1950년대 핵전쟁으로 인류가 위협을 받자 교황 비오12세는 루킹글래스 타임머신을 개발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바티칸은 이와 관련된 과학자를 소집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미십자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엘리코 페르미와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자, 타임머신에 왜 로켓 과학자가 필요했을까요? 이 장치는 누군가의 의식에 담겨있는 특정한 장면을 불러낼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대부분의 증거는 조작되거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에르네티가 크로노바이저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현존하지 않는 퀸투스 애니운스의 희곡 티에스테스를 보고 직접 필사한 것을 공개했는데 이를 프린스턴 대학의 라틴어 문학 전문가인 캐서린 에드레드 박사가 검증합니다. 그녀의 의견은 에르네티의 티에스테스는 고대 라틴어 표현이 제한적이다. 희곡의 분량이 당시 작품에 비해 너무 짧다.
이것은 에리네티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프리폴리폰이 고대 음악의 최고 권위자이자 바티칸 교단 내에서 명망이 높았던 성직자인 에리네티가 왜 자신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황당한 주장을 했을까요? 크로노바이저 폭로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그는 이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가 사망하기 이전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인 프랑스와 브룬을 통해 다시 입을 엽니다. 공개된 증거들은 조작되었으나 크로노바이저 자체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기계였기 때문에 교황령으로 금지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버지니아주 윈체스터 출신의 미 해군 장교였던 리처드 에벌린 버드는 1921년에 워싱턴 DC의 연방 로지에서 프리메이슨에 가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1926년 부조종사 플로이드 베넷과 함께 비행기 포커 F7 조세핀 포드를 타고 노르웨이 스피츠버겐에서 이륙합니다. 1545마일 2486km를 비행한 뒤에 세계 최초로 북극점 횡단을 성공합니다. 리처드 버드는 이 업적으로 미 군사 최고 명예훈장을 받는 영웅이 됩니다. 그는 1928년부터 미국의 남극 탐험대를 지휘합니다. 그의 남극 탐험대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헨리 포드, 존 디 로카펠러, 빈센트 에스톤과 같은 당시의 유력 인사들의 강력한 후원을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6년부터 리처드 버드 제독을 총사령관으로 13척의 해군 지원함, 6개의 헬리콥터, 16개의 비행기가 동원되는 역사상 최대의 남극 탐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퍼레이션 하이점프입니다. 그의 남극 탐험은 The Secret Land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소개됩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남극 탐험은 1955년 5차 탐험 디프리즈 작전으로 종료됩니다. And that's beyond the pole on the other side of the South Pole from Middle America. And I think it's quite astonishing that there should be an area as big as that unexplored. That's a tremendous So challenge. there's a lot of adventure left down at the bottom of the world. The bottom of the world will be important, not only to us but to our allies. We've found enough of coal within 180 miles of the South Pole in a great ridge of mountains. It's not covered with snow. Coal shows the bottom of the world. Now by far the coldest spot in the world. Where that coal is gets 100 below zero in the winter. Well, It was once tropical. So we think there's oil there and there's evidence, probably uranium there. 미 해군의 최고 영웅인 리처드 버드 제독은 극지 탐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남깁니다. 확인되지 않는 비공식 문서이지만 이 자료는 한때 학계에서도 그 진위와 내용이 아주 논란이 깊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행 일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947년 2월 19일 오전 6시 모든 비행 준비가 완료되었다. 6시 10분에 연료를 채웠다. 9시 10분 자기 나침반, 자이로 나침반은 모두 회전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9시 15분 산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이 보이고 29분을 더 비행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적은 범위의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9시 55분 고도를 2950피트로 변경하고 강한 난기류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10시 저 밑으로 녹색 계곡은 없어야 한다. 이것은 확실히 잘못되고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눈과 얼음을 넘었어야 한다. 좌측 시야에 울창한 숲이 자라는 산비탈이 있다. 나침반이 계속 돌고 자이로스코프가 앞뒤로 흔들렸다. 10시 5분 고도를 1400피트로 변경했다. 우리 밑으로 코끼리, 아니 매머드가 보인다. 디스크 모양의 빛나는 괴 비행체가 보인다. 그들의 표시는 스와스티카이다. 11시 35분 북유럽이나 게르만의 악센트의 메시지가 수신됐다. 우리 지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독, 당신을 착륙시킬 것입니다. 이제 착륙 과정을 시작한다. 11시 45분 우리 비행기로 여러 명의 남자가 접근한다. 그들은 금발머리에 키가 크다. 1947년 3월 11일 나는 펜타곤의 참모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나의 발견과 마스터의 메시지를 완전히 진술했다. 나는 미국 국가안보 통제에 따라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침묵했고
이 문제에 대해 비밀을 준수했다. 나는 진실을 보았고 그것은 내 영혼을 일깨웠다. 빛, 나는 극지방을 넘은 가운데 그 거대한 무엇인가를 보았다. You never heard of New Schwabenland? No. Have you ever heard of Operation High Jump? Some people are like, what's going on with Antarctica? Have you heard of this? Where they sent Admiral Byrd up, basically met with UFOs, Nazi UFOs. What? Yes. Nazi UFO. Had made a deal, basically, working with What? You've never heard this. No. It's the greatest story ever, bro. It's the greatest so story. the Nazis made a deal with the aliens? Yes. Holy I know this sounds crazy. And Klaus Schwab's dad go down and meet with Eisenhower. They say Eisenhower made a deal with these aliens. They could kidnap people and do experiments, but they couldn't just do it anywhere. They had specific places, which were our national forest. What? Yeah, dude. You've never heard of this. 하버드 졸업생이자 보스턴에 거주하던 리차드 버드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기념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리차드 버드 제독의 시크릿 다이어리를 공개하고 2년 뒤인 1988년 68세의 나이로 창고에서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지구 내부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이 지구 공동설, 지저세계가 존재한다는 할로우 어스 스웨어입니다. 1967년 미국의 기상위성인 ESSA-3에서부터 1970년 ESS-9까지 북극 사진은 그 중앙 부분이 구멍이 있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자, 황당스럽고 기괴한 이론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의 최초의 기록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 아나톨리아 카파토키나 티아나에 부유한 그리스 가문의 후손인 아폴로니우스는 당시 신피타고라스 학파의 철학자이면서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컬트계에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로 통합니다. 그는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도에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과거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반인반수와 같은 신화적 존재의 기원이 바로 지저세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육군 대위자 해상 무역 상인이었던 존 클레브 심스 주니어는 1818년 서큘라 넘버1이라는 선언문을 작성해서 발표합니다. 이 문서는 각국의 정부와 왕실, 각 학계에 사본을 보냅니다. 지구의 속은 비어있으며 그 안에 거주할 수 있다. 극 12도에서 16도의 그 출구가 있으며 나는 이 사실을 지지하고 맹세한다. 나에게 지원해준다면 그곳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17세기 노르웨이 계몽사상가 루드비 홀버그,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버넷, 독일의 신학자 아타나시우스 키르허 모두 지구 공동설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이후에 걸리버 여행기를 실제로 겪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르웨이의 어부인 올랍 얀센과 그의 아버지는 1829년경 북극을 항해하던 중에 파도에 휩쓸려 새로운 세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산스크리트와 같은 고대어를 사용했으며 키가 3m가 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2년간 평화롭게 지내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 올랍 얀센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는 그를 정신병원에 28년 동안 감금합니다. 그는 이후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윌리스 조지 에머슨에 의해 1908년 더 스모키 갓 지저세계의 여행이라는 소설로 출간됩니다. 2014년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지구 공동설은 사실이며 인류의 기원과 UFO가 출몰하는 곳은 바로 지저세계라는 NSA 극비문서의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판타지 같은 지구 공동설이나 지저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대로부터 새로운 지저세계와 연결된 통로가 있다는 수많은 전설이 존재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밑에 있다는 아멘티홀, 티벳의 샴발라, 아가르타 왕국에 통하는 라사의 포탈라 궁전, 파리의 카타콤, 메소포타미아와 중앙아시아, 인도에는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수많은 동굴이 존재한다. 고대의 반인반수와 같은 신화적 존재들이 사는 세계, 걸리버 여행기의
거인들이 사는 세계, 금성인과 제타 그레이, UFO가 출몰하는 세계. 자,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세계로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구에는 수많은 다차원 포털이 존재한다. 선사시대 유적인 고인돌을 돌멘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의 고인돌 중 44%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밝히는 일반적인 고인돌의 용도는 권력자의 힘을 상징하며 그들의 부작물이나 유고를 묻는 무덤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 설명이 명쾌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남방식으로 갈수록 두터운 평석이 올라간 바둑판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그 형태는 출입구를 연상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스페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독일의 유명한 고인돌 유적은 터널 형태의 모습에 더욱 가깝습니다. 1963년도에 발견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석조 건축 유적인 퀘베클리 테페. 종교적 건축물이라고 추정하지만 이런 설명도 뭔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퀘베클리 테페는 유럽의 다른 고인돌보다 터널 입구와 연결된 고인돌의 본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의 석조기둥 부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사디라아스, 2명의 이동이 승인되었다. 카라라우라, 활성화가 승인되는 것이 작동했다. 라 미시스 라, 한 명의 동기화가 승인되었다. 퀘베클리 테페의 지하에는 13개의 원형 구조가 더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대한 방법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원형 구조는 이 서른의 중입자 가속기를 연상시킵니다. 상상력이 지나쳤나요? 고도의 과학은 마법과 다르지 않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